그래서 에버게일은 파이 굽는 법을 배웠는데 벤이 다시 한번 그의 친구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벤은 2학년 때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멍청한 질문으로 기록을 변경합니다. 5학년 때 내 딜리셔스 파이즈를 먹었던 기록을 변경하세요. 에버게일은 훌륭한 요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제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요리 학교에 다니고 거의 직업을 가질 뻔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기 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나요? 수도에 있는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했고 이제 너는 군대에 가게 될 거야. 에비게일은 그에게 계속해서 강의를 했고 넌 아무것도 직업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돌아올 것이고 벤이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놀리는 법만 알 뿐이야. 노동자 막사에서 자라면서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악의 없이 서로를 저격하고 놀리는데 익숙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의사소통은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원하고 두려워했던 것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에버게일의 아버지는 장애가 있어서 공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 결과 심하게 절뚝거리며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에버게일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아내를 잃은 아침부터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가 미리 준비한 것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에비게일이 11살 때 처음으로 수프를 요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고 이웃이 아버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류 셰프가 되기 위해 요리 학교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비게일은 방문객들이 셰프의 예술을 감상하고 그녀를 홀에 초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인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들의 놀라움을 상상했습니다. 통통한 남자 대신에 작고 귀여운 여자가 나올 때 에비게일은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우등으로 졸업하고 요리사를 찾고 있던 카페 앙투아네트에 갔는데 괜찮아요. 그녀는 미슐랭 스타가 되는 길은 비스트로를 거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어디에서나 내 재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에버게일은 이 카페의 주인인 앤터네트와 시내에 있는 몇몇 작지만 인기 있는 카페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놀랍게도 주인은 여전히 그녀를 오직 카페로만 데려갔습니다. 집행유예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에버게일 프리 레이버의 웨이트리스 바이올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일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같지만 누군가를 해고하는 것은 앤터네트의 아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는 모든 카페를 감독하고 감독입니다. 개비는 젊지만 매우 꼼꼼하고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에버게일은 바이올러를 믿을지 말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러가 게으르고 엉성하고 느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젊은 상사가 그녀를 해고했을 때 아니오였습니다. 특히나 놀랐지만 아비게일의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주방이 깔끔하다고 끊임없이 칭찬했지만 솔직히 아비게일은 키도 작고 카페에 있는 냄비와 프라이팬도 가정용이 아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범한 날에는 매우 무겁고 컸지만 주말에는 대규모 그룹이 종종 카페에서 축제 저녁 식사를 주문했는데 이것은 에버게일의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앤터네트는 검소하고 직원들의 돈을 절약했기 때문에 에버게일은 세 사람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여름이고 부엌의 더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좋은 에어컨을 사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에비게일은 웨이트리스로 일하러 갑니다. 대신할 남자 요리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직접 일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비올라를 해고해서 자리가 생겼는데 내가 공부한 방법은 요리사가 되는 꿈이었어. 에비게일은 고집스럽게 항의했는데 공부가 왜 널 얻었는지 교육은 아무데도 못 갈 거야. 빠르고 귀엽고 웨이트리스로서. 개빈이 그녀를 설득한 팁으로 2배를 벌 수 있고 벤이 군대에서 돌아오면 번 돈으로 자신의 카페를 열고 함께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웨이트리스로 일을 시작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너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거야. 어쩌면 우리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개빈의 계획은 처음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됐어. 그는 에비게일이 군대에서 온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젊은 감독은 에비게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아 그를 거부했습니다. 카페 주인의 아들인 에버게일은 개빈에게 낙하산 병사 유니폼을 입은 용감한 벤의 초상화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와 약혼했으며 그가 돌아온 후 즉시 결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버게일은 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다릴 것이라고 자신은 행복했고, 그는 그녀가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녀에게 부드러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에버게일이 개빈에게 그녀의 약혼자 사진을 보여준 날에 항상 그에게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는 즉시 더 진지해졌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군인의 약혼자는 나에게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에버게일은 개빈이 쉽게 그녀에게 칭찬을 퍼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존경하는 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고 봤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곧 개빈에게 편리한 기회를 제공했거나 오히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잘 조직되었습니다. 개빈의 생일 파티는 내일 25세가 됩니다. 그날 카페는 문을 닫습니다. 오후 7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 우리가 다차에서 축하하는 운명적인 저녁 전날 지시를 했습니다. 에버게일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지불금은 2배의 요금이지만 당신은 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인은 이미 에버게일에게 우리 손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구겨진 달러를 주세요. 잘 구겨졌든 아니든 에비게일은 웨이트리스로 일해서 기뻤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쉬웠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아마도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비게일은 매우 검소하게 돈을 절약하고 자신만의 작은 요리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댄과의 거래에서 그는 괜찮은 지참금으로 신부를 데려가면 놀랄 것입니다. 에버게일은 이런 생각과 꿈을 꾸었습니다. 에버게일은 첫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웨이트리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연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는 개빈의 친구와 여자친구만 있었습니다. 개빈은 어떤 이유로 여자친구가 없었고 에버게일을 경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플레이보이와 파트너 선택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개빈은 왠지 슬퍼 보였고 아비게일은 그를 조금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생일 모두 쌍으로 키스하고 껴안고 집에 있는 동맹국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걸 보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비게일은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에버게일이 접시를 모으고 있던 파티가 끝날 무렵 비어있던 테이블에서 오어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친절한 소녀가 생일 소년을 위로하기 시작했고 엄격한 것이 옳습니다. 엄격함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리고 때가 되면 누군가가 널 사랑할 거라고 믿어. 개빈이 슬프게 계속한 다음 그는 동정적으로 물었다. 피곤하냐? 에비게일은 조금 그렇지만 부엌에 비하면 나도 기절할 뻔했어. 기억해. 응, 물론 고마워. 제안에 대해 새 직장이 만족스럽습니다. 한잔하자. 개빈이 제안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저는 직장에 있어서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칵테일 한 잔만 주세요. 여기 앉아. 지금 직장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5분 동안 내 손님이 되어. 저 알았어. 생일 소녀는 다정하게 계속했어. 나 오늘은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이제 앉아서 내가 돌봐줄게. 칵테일이 실제로 있기 전에는 이런 칵테일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칵테일을 만들어줄게. 특이한 말이지만 요리와는 달리 에버게일은 10분 후에 음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이상하게 회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침대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에버게일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없어요. 위드 티어즈 인 허 아이즈. 소녀는 방에서 그녀의 소지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집안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개빈. 에버게일은 빨리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빈 인터넷 대신 침실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신이 테이블에서나 침대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기 서서 하는 일입니다. 하룻밤에 몇 명이나 서빙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나요? 계속 돈을 벌었지만 내 카페에는 싸구려 여자를 위한 자리가 없어요. 어제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기대하지 않고 불쌍한 소녀는 다른 신발과 지갑을 찾을 수 없어서 신발과 지갑 없이는 떠날 수 없어서 찾는 동안 상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신발을 발견하고 지갑은 화장실에 있었고 저주받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백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에비게일은 마음을 진정시켰을 것 같아요. 벤에게 아무 것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더 이상 웨이트리스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버게일은 그 일이 일어난 후 고향에 머물 수 없었고 그녀의 끈질긴 구직 활동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도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결과로 가급적이면 괜찮은 시설에서 요리사의 조수로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차어밍 패밀리 레스토랑의 보조 요리사로 고용된 그들은 그녀에게 레스토랑 근처에 작은 방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요리사이자 주인인 해리스는 즉시 에버게일의 기술과 그들의 기술의 모든 복잡성을 배우고자 하는 그녀의 불타는 열망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는 자신의 비밀을 기꺼이 공유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이 레스토랑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으며 오프스프링과 해리슨만이 에버게일이 더 이상 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습기간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고 에버게일은 요리사의 본격적인 조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소심했습니다. 그웬 해리슨의 아내의 시선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소녀는 외적인 엄격함 뒤에 아웃사이더들에게 숨겨져 있던 아이가 없는 중년 여성의 친절하고 온화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이해했고 곧 아침부터 아비게일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엌 냄새 때문에 그 여자가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녀는 직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경험 많은 그외는 훈련받은 눈으로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봐요. 게임하지 마세요. 그녀는 에버게일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붉어지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신 중이신가요? 그웬 말인가요? 제 약혼자는 군대에 있고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에비게일은 싸웠고 자신의 최근 과거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웬의 조언 에비게일은 근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습니다. 2개의 줄무늬가 남아 임신한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웬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당입니다. 그웬 제거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용히 병원 어디로 가야 하나 그웬이 말했는데 에비게일이 먼저 내 말을 들어줬어. 나도 한때 너처럼 바보였고 19살에 내 어리석음으로 임신을 했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과 쉬는 나에게 더 이상 아이를 주지 않았고 내 해리슨이 아이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벌을 주셨습니다. 에비게일은 놀라서 그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얘야. 나는 어렸고 그 시점에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막 스스로 2발로 서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니 남편은 오랫동안 나에게 화를 냈지만 결국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용서해 주었어요. 나 자신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 들리나요? 직장이나 집에서 눈을 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집에 돌아오지 마세요. 당신이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벤의 어머니가 망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그녀의 아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잊고 커져가는 벨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울부짖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시어머니와 대화가 너무 불편해 고민에 빠졌고 국회의사당으로 갔다가 애비가 일하던 식당을 발견하고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에비게일의 둥근 허리선을 보고 그녀는 역겹다는 듯이 비명을 질렀다가 너 정말 불쌍해. 그래서 내 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이제야 내 엄마가 왜 내 눈을 쳐다보지 않는지 이제 알겠구나. 내 아들을 영원히 잊어버려라. 곧 그에게 모든 것을 쓸 것입니다. 벤의 작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알고 싶지 않았고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행복과 행복이 아비게일에게 오기를 바랐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딸의 탄생과 함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직업을 가진 에비게일은 출산 전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 딸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구해주신 분들 아비가일이 수석 셰프가 되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그녀의 부모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주인은 금혼식을 6개월 앞두고 한 달 남짓의 차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고통 없이 모든 재산의 레스토랑과 아파트를 자신의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유언장에 딸 에버게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버게일의 생물학적 이름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지만 현대의 20세 소녀에 걸맞게 딸 헤일리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학생 운동선수이자 미인이었고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만 에버게일의 개인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수녀가 아니었고 인생에서 몇 가지 관계를 맺었지만 프러포즈를 받지 않았거나 그녀에게 프러포즈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자주 프러포즈를 받았지만 아름다웠고 돈이 있었습니다. 수도에 있는 아파트에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마음이 조용했다. 친구와 유명한 점쟁이에게 가기도 했고 미팅이 있을 거고 점쟁이는 곧 자신있게 말했다. 아비게일은 무슨 미팅이 필요한지 웃기까지 했다. 식당에서 많은 회의가 있고 다음날 벤이 운전사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녀에게 왔는데 알고 보니 그도 수도에 살았지만 최근 아내와 이혼한 후 아파트에 남겨두고 여기로 이사했습니다. 고향 에비게일과 벤은 오래전에 서로를 용서했지만 반년 후 벤과 에비게일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사업의 모든 뉘앙스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녀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헤일리는 매일 다른 도시에서 공부했고 에버게일은 서로 영상통화를 하고 하루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통화 중 하나에서 헤일리는 우연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레스토랑의 신입 직원 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에버게일은 딸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헤일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벤이 우리 아빠이고 왜 이전에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는지 지금은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은 식당이 있으니 우연히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떠났고 에비게일은 성인 딸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우박이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설명했고 마약 중독에 빠져 죽기 전에 그의 모든 돈을 썼습니다. 몇 년 전 과다복용으로 헤일리의 할머니 앤터네트는 파산을 견디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에버게일은 정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방문한 다음 무덤을 청소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일리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속극이나 여성소설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일리는 어려서 휴가차 대학에서 돌아왔을 때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어머니와 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놀렸어요. 당신은 40세에 결혼하기엔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에비게일은 미소를 지으며 8개월 후에 우리가 당신에게 남동생을 줄 것이고 당신은 아기를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에버게일이 헤일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십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